누구야? 감히 내 며느리를 괴롭히는 놈이! 쩌렁쩌렁한 불호령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젊고 작은 체구의 외과 레지던트가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고개를 치켜든 외과 과장의 모욕적인 목소리, 그리고 눈물에 젖은 얼굴을 바라보던 낯선 시선. 잠시 뒤 천둥 같은 외침이 병원을 뒤흔들며 모든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분노로 시작해 통쾌함과 감동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곧 펼쳐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이서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형 대학병원 외과 레지던트로 일한 지 벌써 6개월이 흘렀죠.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네요. 서연은 거울 앞에서 하얀 가운을 정돈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댁 식구들과는 어색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무남 동료로 자란 서연에게 시댁은 늘 그리운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를 6살에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그녀였거든요. 엄마, 저도 언니 오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 서연이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친척들도 거의 없는 조용한 집에서 자라면서 늘 북적북적한 가정을 꿈꿨죠. 우리 서연이는 혼자서도 잘 크고 있잖아.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서연의 마음 한편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이는 참 착하고 정직한 아이야. 그런데 나긋함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은 우리 식구 같지가 않아. 그날 밤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아직도 벽이 느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여보, 아버지는 원래 무뚝뚝하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은 늘 이렇게 위로했지만 서연에게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웠거든요. 어린 시절 친구들이 아버지와 손잡고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빠가 있었다면 어떤 분이셨을까? 서연은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아버지 김도훈을 볼 때마다 묘한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동료 간호사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서연 선생님, 오늘 수술 스케줄 확인하셨죠? 네,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간호사들은 서연의 성실함을 늘 칭찬했습니다. 환자들도 그녀의 꼼꼼한 진료를 신뢰했어요. 하지만 외과 과장 박준호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서연, 차트 정리가 이게 뭐야? 다시 해. 박 과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동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박 과장은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특히 서연에게는 더욱 무리한 업무를 맡겼죠. 당직도 내가 서고 응급수술 뒷정리도 내가 해. 다른 애들은 바빠. 알겠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댁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어머니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신 걸 보며 자란 서연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걸 가장 싫어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시아버지 김도훈과 마주쳤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 회장 출신인 그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응. 김도훈은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며 바라봤어요. 저분이 제 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 서연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든든하고 믿음직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녀에게는 늘 그리운 존재였거든요.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병원 일이 많이 힘들지? 괜찮습니다.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시어머니의 걱심 어린 목소리에 서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관심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어머님, 가족들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네,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고 싶거든요. 시어머니는 서연의 진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은 어색함이 남아 있었죠. 밤늦게 홀로 남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쯤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따뜻한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밀려왔어요. 혼자 자란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박 과장의 까다로운 지시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오늘은 좀 더 나아지겠죠. 시댁에서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아버지 같은 존재에 대한 그리움을 품은 채 서연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바람과는 달리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예정이었어요. 이서연, 이게 차트야? 오타 투성이잖아. 아침 회진 시간, 박준호 과장의 목소리가 병동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의 인턴과 간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합니다. 확인이 부족했습니다. 확인이 부족해? 환자 생명을 다루는 곳에서 이런 실수를 해? 박 과장은 차트를 서연의 가슴팍에 던지듯 밀어붙였습니다. 동료 전공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의료계에서 괴물과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박준호였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상대로 폭언과 모욕을 일삼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했죠. 다들 잘 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야. 환자 보호자들도 지켜보는 상황에서 서연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레지던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박 과장님이 요즘 왜 그렇게 심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후에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요. 박 과장은 또다시 서연을 불렀습니다. 이서연 환자 보호자한테 수술 설명해.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보호자에게 설명을 시작하자 박 과장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아니야, 이 레지던트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환자 보호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레지던트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박 과장의 말에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녁 무렵 병동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술이 몇 잔 들어간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레지던트들은 정말 한심해. 특히 여자들은 더 심하고. 과장님, 그런 말씀은. 간호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박 과장은 계속했습니다. 저런 게 무슨 의사야? 의사 자격이 없다고. 서연은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서연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참아야 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병원 일이 좀 힘들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좀 까다로우신 분이 계셔서 의사면 다 그래.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시댁 식사 자리에서도 서연은 밝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병원 일은 어때? 시어머니의 물음에 서연은 대답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김도우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식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시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제 편이 되어 주셨을까요? 밤늦게 당직을 서면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할까요? 환자를 돌보는 일은 보람이 있었지만 박 과장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어요. 체력과 정신이 모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VIP 환자가 입원한다. 모든 준비는 이서연이 맡아. 박준호 과장의 지시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문이 돌았던 중요한 환자였어요. 차트 준비부터 병실 배정, 수술 스케줄까지 완벽하게 해. 실수 있으면 내가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새벽부터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환자 차트를 3번이나 확인하고 수술실 준비 상황도 꼼꼼히 체크했어요. 오전 10시 VIP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보호자들도 여러 명 함께 왔죠. 환자분 수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수술 방법과 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말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약물은 10mg을, 밀리리터야 밀리그램이 아니라. 박 과장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당황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밀리리터입니다. 이게 뭐야? 환자 보호자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해? 박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환자를 볼 거야?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과장님, 단순한 말실수인 것 같은데요. 간호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 과장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말실수? 의료진에게 말실수가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내가 여자라고 내가 봐줄 줄 아냐? 이 바닥은 그런 거 없어. 박 과장의 모욕적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환자 보호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서연 수술실 앞으로 나와.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박 과장을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 의료진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무릎 꿇고 반성해. 박 과장의 말에 서연은 멈춰섰습니다. 과장님, 그건 좀. 뭐가 좀? 실수했으면 책임져야지.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면 뭐해. 무릎 꿇어.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과 전공의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빨리 무릎 꿇으라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니. 과장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실수한 내가 잘못이지. 복도는 숨막히는 듯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뭐 하는 짓이냐? 천둥 같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김도훈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서연은 눈물로 젖은 얼굴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 과장은 얼굴이 굳어 얼어붙었어요. 아, 아버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러 온 것 같았어요. 복도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도훈의 존재감이 그 자리의 모든 질서를 뒤흔들었어요. 박 과장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김도훈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도훈은 무릎을 꿇으려던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놀랍도록 따뜻했어요. 서연아, 괜찮냐? 아, 아버님. 어떻게 여기에? VIP 환자 문병 왔다가 이 꼴을 보게 됐구나. 김도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박 과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당신이 박준호 과장인가? 네. 맞습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훈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듯 했어요. 내 며느리를 무릎 꿇리는 게 교육인가? 아, 그게 의료진으로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사람을 무릎 꿇려? 김도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병원장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김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박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야 김도훈이 누군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박 과장이 내 며느리를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리려 했습니다. 병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도훈은 이 병원에 매년 거액을 후원하는 최고 VIP 후원자였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박 과장, 정말인가? 박 과장은 진땀을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실수를 지적하신 건 맞지만 무릎을 꿇으라고 하신 것은.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김도훈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서연아, 내가 변명할 필요 없다. 김도훈은 박 과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내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굴욕을 줬으니 똑같이 무릎 꿇고 사과하시오. 회장님, 그건 좀, 내 며느리한테는 무릎 꿇으라고 하면서 본인은 좀이라고? 김도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병원장이 급히 나섰습니다. 회장님, 일단 원장실에서 이야기하시죠. 아니요. 여기서 해결할 일입니다. 김도훈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은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아버지 같으세요. 박 과장, 즉시 사과하시오. 회장님,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과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김도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서 하는 게 사과인가? 내 며느리는 무릎 꿇으라고 했으면서. 주변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들과 전공의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박 과장의 횡포에 시달렸던 그들에게는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하시오. 김도훈의 명령에 박 과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이서연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 과장의 사과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권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은 시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김도훈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며느리에게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라.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병원 내 불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세워지는 순간이었어요. 김도훈은 병원장을 불러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사회를 소집하시오. 지금 당장 말입니까? 당장 말입니다. 병원장은 급히 연락을 돌렸어요. 김도훈이 병원에 매년 후원하는 금액은 병원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박 과장은 아직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일어나시오. 김도훈의 말에 박 과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게 변명인가? 김도훈의 차가운 시선에 박 과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어요. 평소라면 보기 어려운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급히 부르셨는지 직접 보셨을 텐데 설명이 필요한가요? 김도훈이 복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사들도 방금 전 상황을 목격했던 터였어요. 박 과장이 레지던트를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리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이사장이 당황하며 박 과장을 바라봤어요. 박 과장,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이사장님, 제가 좀 과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으로서 실수했다고 사람을 무릎 꿇려? 김도훈이, 이게 교육인가? 이게 의료진 관리인가?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김도훈의 후원 없이는 병원 운영이 어려웠거든요. 회장님,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조사는 무슨 조사? 다 봤잖아요. 김도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 과장을 즉시 직위 해제하시오. 회장님, 그건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성급하다고? 그럼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될 건가? 김도훈의 말에 이사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서연은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무뚝뚝했던 시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나서다니. 과장님,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이사장이 서연에게 물었어요. 답변하지 마, 서연아. 김도훈이 막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답변할 필요 없어요.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보시오.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과 전공의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말해보시오.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이사장의 물음에 간호사 한 명이 용기를 냈습니다. 네,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인턴들과 레지던트들을 심하게 꾸짖고 모욕적인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다른 전공의도 목소리를 냈어요. 병동 회식 자리에서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알겠죠? 이게 한두 번 일이 아니라는 걸. 박 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권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어요. 즉시 인사위원회를 열겠습니다. 병원장이 결국 항복하며 말했습니다. 김도훈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라. 네, 아버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라는 호칭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복도에 모인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오랫동안 박 과장의 횡포에 시달렸던 의료진들에게는 해방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1시간 뒤 긴급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도훈은 회의실 밖에서 서연과 함께 기다렸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내 며느리가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김도훈의 말에 서연은 눈물이 또다시 맺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병원장이 나왔어요. 회장님,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박 과장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조치입니다. 박 과장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이서연 선생님. 박 과장이 서연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김도훈은 박 과장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디서든 이런 일 반복하지 마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깊게 숙이고 사라졌어요. 병원장이 김도훈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의료진들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시오. 네, 약속드립니다. 복도로 돌아온 김도훈과 서연을 동료들이 바라봤어요. 간호사들과 전공의들의 눈빛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연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간호사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제 좀 편해지겠네요. 전공의들도 하나둘씩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김도훈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네, 아버님. 병원을 나서면서 서연은 뒤돌아봤어요. 평소 무겁게만 느껴졌던 병원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김도훈이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말씀드려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내가 무뚝뚝해서 그런 생각했구나. 김도훈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무뚝뚝하신 게 아니라 제가 아직 가족 같지 않아서. 누가 그런 소리 했나? 어머님께서 그러셨어요. 착하고 정직하지만 나긋함이 없어서 아직은 식구 같지 않다고. 김도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넌 우리 가족이야, 완전히. 서연은 처음 들어보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인가요? 당연하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나.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병원에서 일이 좀 있었어. 김도훈이 간단히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네, 어머님. 아이고,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어머니가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따뜻한 품에서 서연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라. 가족끼리 숨길 게 뭐 있나? 김도훈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신뢰가 자리 잡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일이 꿈만 같았어요. 서연아, 아침 먹고 가라.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식탁에 앉은 김도훈이 말했어요. 어제 병원 일로 많이 놀랐을 텐데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서연의 솔직한 대답에 김도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미소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조금 힘들긴 했지만 견딜만 했어요. 견딜만 하다고? 그런 모욕을 견뎌야 할 이유는 없어. 김도훈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사실은 말이야, 서연아. 김도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네.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의대 졸업하고 레지던트까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 정말인가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의사라고 사람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어.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 서연아. 아버지가 밖에서 너 자랑 엄청 하셔. 서연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 오해였다니.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내가 원래 말이 없잖아. 그리고 내가 워낙 열심히 하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김도훈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셔서 그런지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신다는 게 정말 소중해요. 서연의 말에 김도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도 딸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고마워. 앞으로는 말할게.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 견디게 둘 수는 없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뭘 감사해. 가족인데. 차로 병원까지 데려다 주면서 김도훈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병원에서 힘든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라. 네, 그럴게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서연을 반겼어요. 서연아, 어제 정말 대단했어. 과장님 표정 봤어? 완전히 당황했더라. 간호사들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겠어요. 서연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숨통이 트였어요. 서연은 동료들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새로 부임한 임시과장이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레지던트가 말했어요. 서연아, 시아버지가 정말 멋있으시다. 평소엔 무뚝뚝하신데 어제는 정말 놀랐어요. 가족이 지켜주니까 든든하겠다. 네, 정말 든든해요. 서연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김도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병원은 어땠나? 많이 좋아졌어요.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럼 다행이다. 김도훈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뭘 고마워. 당연한 일이지. 저도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내가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날 저녁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서연의 마음속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며 따뜻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병원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연 선생님, 수술 준비 완료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호사들과의 협력도 훨씬 원활해졌고 동료 레지던트들과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어요. 새로 부임한 과장은 교육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연 선생님, 오늘 수술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서연은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어요. 환자들도 그녀의 꼼꼼한 진료를 더욱 신뢰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느 날 병원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외과 레지던트 최우수 성과상은 원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이서연 선생님에게 돌아갑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시상식장에 김도훈도 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축하합니다, 서연 선생님. 원장이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김도훈이 다가왔어요. 정말 대견하다, 우리 딸. 아버님.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딸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이제 정말 당당한 의사가 됐구나.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래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김도훈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도훈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말해라. 네, 그럴게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네, 아버님.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우리 서연이가 상까지 받았다며? 네, 어머님.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딸 자랑스러워. 가족 모두가 서연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좀 편해졌죠?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지께서 그때 정말 멋있으셨어. 김도훈이 겸연쩍게 웃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그날 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리워했던 따뜻한 가정을 드디어 찾은 것 같았습니다. 김도훈은 서연이 늘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서연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가정에서도 진정한 인정을 받게 된 서연이었습니다. 김도훈 역시 며느리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당당한 걸음으로 병원에 향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보람을 느끼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무남 동료로 자라며 늘 그리워했던 따뜻한 가족, 그리고 아버지 같은 존재를 드디어 만난 서연이었습니다. 분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정의로 이어졌고 마침내 진정한 화해와 감동으로 마무리되었어요.